네, 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고초려를 해서 제가 아, 모셨습니다. 아니, 너무 바쁘신데 제가 나와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정유화학하고 2차 전지 업종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네, 저희가 1편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들으려고 하고 2편에서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유화학 쪽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올해 상반기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좀 눌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반전의 분위기가 종목에서 곳곳이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 어때요? 확실히 이게 정리해보면 올해 들어서 연초에 엄청 주가가 좋았다가 네. 센티먼트가 꺾였고 그 한중간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저도 돌아다녀 보면은 한국 2차 전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똑같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러한 우려감은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다시 조금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왜 마치 2차 전지가 끝난 것 마냥 우리가 네. 그랬을까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저는 그렇게 좀 우려가 클 때마다 이럴 때 사셔야 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참 네. 그럴 때 손이 안 나가긴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있었죠. LG화학이 분할한다고 하니까 근데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마저도 주가가 안 좋고요. 네. 2차전지 이제 좀 진짜 힘든가? 파워데이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사셨던 분들이 의외로 그 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수익을 좋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 장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럴 때 역시도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셀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소재 업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국민 섹터로 등극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이쪽 섹터가 성장성이라든지 뭐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펀더멘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작년 상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 정책하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근데 다른 섹터들이 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니까 일부 업종들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였고 그 안에 2차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던 건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확실히 조금 달라졌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벗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섹터들이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전지는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다른 섹터들이 여기다가 올라오니까 2차전지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조금은 희석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수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풍부했던 유동성이 앞으로 좀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2차전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적인 이제 걱정 요인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조금 안 좋은데 2차전지의 성장에 대한 희소성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배터리 3사 셀 업체들과 미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좀 합종 연행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어젠가요 기사 보니까 GM에서도 전기차 쪽에 네.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맞아요.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재화 이슈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거다. 이거는 정말 아무 이견이었고 그 안에서 배터리도 성장할 건데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내재화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잘하고 있고 이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전기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 설 자리도 조금 줄어들겠네? 라는 우려감이 컸던 건데 저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많이 가져가려는 가장 큰 목적은 전기차를 잘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기차를 잘 팔려면 사실 지금 배터리가 되게 필요하죠.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를 잘 팔기 위해서 배터리만 필요할까는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성공했지만 저는 테슬라가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짧아서 아니라고 봐요. FSD라고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된 거고 그러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 외에 다른 부분들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배터리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GM은 LG 이제 에너지솔루션과 그러면서 이제 GM이 투자 발표를 하면서 오늘 LG 화학의 주가로 좋은 상황이 나타났었고 네. 포드는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되고요. 폭스바겐의 내재화도 사실 잘 보시면 폭스바겐이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노스볼트라는 업체와의 협력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협력 관계는 저는 이게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여전히 잘 하고 있고 주요 시장에도 진출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기회 요인이 창출될 가능성도 앞으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생하면 되는 건데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러면 이쪽 섹터 내에서 뭐 미국 투자라든지 증설에 대한 계획은 좀 얘기들이 다 나온 상태예요? 일단 배터리 네. 셀 업체들이 먼저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뒤따라서 이제 소재 업체들의 발표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질문 주셨으니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만 한번 딱 말씀드리고 가면은 저희가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3대 주요 시장이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 전기차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왔고 오히려 너무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2019년 하반기에는 역성장을 했던 시장이었어요. 다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성장세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환경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완성차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요. 전기차 시장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유럽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국은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서 5배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이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계획으로 나오고 있고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증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걸 따라서 소재 업체들이 갈 건데 문제는 유럽은 굉장히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짓고 있는 게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재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경우에 당연히 동반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앞으로 투자 계획, 진출 이런 거는 조금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버하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최근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제 관심이 끝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이제 끝났다라는 관심일까봐.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2차전지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는 회사들은 실적도 좋을 거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작년이랑 올해는 분명히 시장 환경이 달라진 거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체들이 막 2025년, 30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다른 게 25년에 미국에 공장 지을 거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뭐 포드랑 합작사 할 거야 라고 해도 주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전기차 엄청 잘 팔립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작년에 풍부했던 유동성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멀리 갔었던 거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딱 당겨올 만큼 시장 여건이 좋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조금 불편한 상황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단기간으로 옮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될까라는 거를 저희가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2차전지 배터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좀 이제는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혹은 너무 높은 마진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수익성이 계속 좋다라는 걸 저희가 아마 확인을 할 것 같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매출 성장 이상의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업체들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후발주자에 위치하고 생산 능력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만 유의미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내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년을 놓고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가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SKC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둘 다 이제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커질 시장으로 배터리 재활용을 보는데 배터리 재활용을 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원소재, 소위 말하는 메탈을 추출을 해서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지금보다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반기부터 계열사인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BM에도 충분히 원가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C는 자회사인 넥실리스라는 이제 동박 사업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동박 수급이 사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사실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봤던 것보다 더 좋은 마진을 기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조금 하반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익성 중심으로 보자 그런 측면에서 셀에는 SK 이노베이션, 소재에는 에코프로 BM, SKC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얘기를 들으니까 또 구미가 당기네. 걱정이 없어. 그냥 마음이 편하네. 더 사고 싶어지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약간 소화제를 먹은 느낌? 저 궁금한 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목재 다 할 수 있는 거면은 매력이 2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밸류가 좀 높지 않아요? 포스코 맞아요. 케미칼.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양극재, 음극재도 다 하고 있고 뒤에 이제 큰 아빠도 다 버티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 대비 너무 밸류에이션이 그쵸. 높으니까 제가 섣불리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들을 다 땡겨도 네. 밸류가 높다는 그쵸.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밸류가 높다고 하는 건 좀 선뜻 못 사겠더라고요. 아, 제 그렇습니까? 입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투자 전략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밸류가 높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 밸류까지 높으면은 상진이 이런 사람 네,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가치와 성장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저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2차 전지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